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공사는 내달 말쯤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오늘 서울국제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사일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박람회 2017 홍콩 메가쇼에 국내 200여 곳이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 달간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내달 말쯤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가 재개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는 그동안 투입된 건설 비용, 투입된 근로자들의 실직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돼 종합공정률 약 30%로 공사비 1조 6천억 원, 근로자 1,000명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그동안 숨죽였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은 건설 재개 소식에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들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만큼 수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공론화위는 약 3달간 12번의 회의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간담회, 4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표본으로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등을 통해 스스로 한 달간 조사 및 논의를 한 뒤 다시 모여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을 벌이는 등 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과 위원 8명도 지난 17일부터 이날 발표 시점까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비공개 합숙을 통해 정부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공고와 별도로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를 권고한 한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 건데요.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을 정창신 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71명 시민참여단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과반 이상이 축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공론화위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을 갖고 공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 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폐로된 데 이어 2023년 고리 2호기, 이듬해인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5호기가 설계 수명을 다해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공격에 대비하는 핵심 미사일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적의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서부터 적 미사일을 공격하는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가 선보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오늘 서울 국제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성능 개량형 철매2와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는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입니다. LIG 넥스원이 공개한 철매2 성능 개량형은 기존의 적 항공기만을 요격하기 위한 천궁의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와 함께 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국군이 가동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매2 성능 개량형은 적의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로 수년 내 실전에 배치되면 KAMD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전술함대지 유도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술함대지 유도탄은 해군 전투함에 장착된 상태로 적의 지상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로 LIG 넥스원이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움직이는 적 함정을 추적하며 공격하는 함대함 유도 미사일인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돼 앞으로 우리 해군은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성과 함께 적의 지상 거점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같이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술 함대지 유도탄은 적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적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의 핵심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이미 전력화돼서 우리 군의 함대지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을 가동할 때 적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센서에서부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슈팅 시스템까지 킬체인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수변위로 부상한 상태에서 우리 군의 적 공격과 우리 국토 방어를 위한 방산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은 해외팔로 개척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위주의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박람회 2017 홍콩 메가쇼입니다. 국내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한 2017 홍콩 메가쇼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곳은 2017 홍콩 메가쇼.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 소개에 분주합니다. 황금노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두드림. 지난해 홍콩 메가쇼에 참석해 러시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년에 제가 홍콩 메가쇼에 참석을 하여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러시아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 12만 불 정도 수출을 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 한 4, 50만 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을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고 또 큰 꿈을 갖고 이 홍콩 메가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홍콩 메가쇼에는 5만여 명의 글로벌 바이어가 참석해 새로운 제품과 공급사 발굴에 나섰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의 플랫폼이자 국제적인 정보 교류의 장인셈입니다. 전 세계 4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5천여 개의 업체들이 방문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최대의 전시회라 볼 수 있습니다. 미주를 포함한 유럽 바이어, 중남미 바이어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빅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여기를 방문해서 참가하시면 그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교류장인 홍콩 메가쇼. 글로벌 무역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7 홍콩 메가쇼에서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수수료율을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는 카드사에 떼줘야 할 수수료가 많아지니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규 수익이 기대되는 카드업계는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자문위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첫 과제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비중이 9.7%에 불과해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출범한 자문위의 첫 과제로 보험과 카드업계 간 팽팽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카드 결제 시 보험사가 카드사에 떼줘야 하는 약 2%의 수수료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연간 8천억 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3%대인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고려하면 보험을 팔아 카드사 배만 불려주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보험사들도 정부의 의지를 거스르긴 힘들 것으로 보고 수수료율이라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내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카드업계에 기울어 있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카드업계에 주는 보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카드 납부 확대로 결국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TV 홈쇼핑 사업에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홈쇼핑 업계가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엄지족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 주요 5개사의 온라인 취급액은 약 7조 3,215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홈쇼핑 업계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취급액인 4조 3,876억 원 대비 66.9%나 늘어난 겁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홈쇼핑 업계에서도 TV 홈쇼핑보다 온라인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계에서는 온라인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홈쇼핑은 이달 중에 네이버페이와 제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까지 도입되면 CJ홈쇼핑에서는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 시스템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S홈쇼핑은 지난달 NHN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NHN페이코와 500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NHN페이코 지분 9.5%를 확보했습니다. NHN페이코가 가진 데이터 마케팅 역량을 효율적인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운영 중인 롯데홈쇼핑 앱, 바로TV 앱, 롯데원TV 앱을 하나로 묶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나의 앱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각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개의 앱을 하나로 통합해 상호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아이코스와 근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 218만 원의 평균 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 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말 평균 소득 월액 218만 원을 버는 직장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 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 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 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 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개인 기준 최소 월 노후 생활비 104만 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총 이자 부담이 2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으로 최근 5년 늘어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 증가분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구의 연간 처분 가능 소득이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546만 원 늘어나는 동안 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47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30대와 40대는 가구 처분 가능 소득이 각각 460만 원가량 늘어날 때 원리금 상환액은 60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나 원리금 상환액 증가폭이 소득 증가폭을 추월했습니다. 늘어난 소득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높이거나 출근 등 일부 시간에만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한중강 사드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진 중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외주 공장 등 방향 선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협중앙회 전체 정규직 직원 중 16.1%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오늘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유관 부처와 협의를 더하기로 해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특히 가을은 문학작품을 읽기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선 가을철 읽기 좋은 시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은 마음을 평온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은 독서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시를 읽으며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점가에서도 시와 수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시와 수필 판매량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 늘어났습니다.
SNS 확산에 따라 짧은 글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트 있게 쓰여진 글이 인기입니다. 정통시와는 거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현실을 반추하게 하는 매력을 발산하면서 이런 글들이 인기를 계속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순수 문학인 시가 위로를 준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판매된 시집 10권을 집계한 결과 1위는 김재진의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삶의 길을 걷는 이들을 격려하는 90편의 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2위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차지했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서기관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동서양 시인들의 시 77편을 묶은 잠언 시집입니다. 이어 신현님의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하상욱의 서울시, 고운의 순간의 꽃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철에 특히 읽기 좋은 시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월은 하산하기 좋은 날. 초록은 옥생각을 덜어 그 배낭에 오색을 꾸려 내려오고 우듬지보다 높은데 맴돌던 잠자리는 쓰러진 비석의 음각 같은데 졸음 같은 곡비 같은 엎드림. 쇠는 풀보다 이슬보찜을 진 풀잎보다 낮은 엎드림. 유종인 시인의 6번째 시집 숲시집에 담긴 시 하산입니다. 시인은 숲시집에 자연의 소탈한 서정과 고전적 형식이 어우러진 시들을 담았습니다. 숲의 내면과 자아를 합일시켜 산림욕을 하듯 숲속의 풍경을 더듬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10월은 귀뚜라미의 허리가 가늘어지는 계절. 밤새워 등성이를 넘어온 달은 그것을 안다. 오늘 하늘이 저처럼 깊은 것은 내 영혼도 한때는 저렇듯 푸르고 깊었다는 것. 이시영 시인의 3년 만의 신작 하동에 담긴 새벽에와 하늘을 보다입니다. 시인은 한 폭의 가을 풍경화를 간결한 언어로 그려내 따뜻한 서정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한편의 교양악인가, 불어서 두드려서, 튕겨서 혹은 비벼서, 음을 내는 악기들, 가을밤비 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피아노를 치는 담쟁이 잎새, 실로폰을 두드리는 방울꽃, 바이올린을 켜는 구절초, 트럼펫을 부는 나팔꽃, 북을 울리는 해바라기. 오세영 시인이 23번째로 펴낸 신작 가을 빗소리에 담긴 시 가을 빗소리입니다. 화려한 수사나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한 철학적 시세계를 고집해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어만으로 사물과 세계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인식을 드러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더 깊이 향유하고 싶은 분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시를 감상하며 가을의 감성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가시거리도 20km 이상으로 시야도 탁 트여 있는데요. 주말에도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토요일은 24도, 일요일은 23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맑고 따스한 날씨 속에 단풍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오대산을 비롯해 설악산과 치악산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고요. 전남을 제외한 주요 산 대부분 첫 단풍이 관측되고 있어 단풍 구경 가시면 좋겠습니다. 육지로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날씨가 좋겠지만 해상은 북상하는 태풍 란의 영향으로 날씨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도 전해상으로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물결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 24도 등으로 예년보다 높게 오르며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동해안도 맑겠고 강원 영동으로는 저녁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4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며 따스하겠는데요. 예년보다 높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은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어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